안녕하세요. 미익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15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진행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원래는 13F 파일 특집으로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구성하려고 했는데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특별 방송을 구성해 볼까 합니다. 어제 제가 수많은 댓글을 읽었다가 그 중에 한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조님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제는 제가 굉장히 감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공매도 리포트 때문에 멀쩡하던 주가가 갑자기 반토막이 나는 거 보면서 실패한 느낌이 들고 또 많은 분들께서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좀 상처를 입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처가 많은 분들의 격려와 굉장히 따뜻한 댓글로 인해서 하루 만에 치료가 됐습니다. 어제 방송 보시고 무려 170개의 커멘트가 달렸습니다. 최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보내드리면 보통 100개가 되지 않는 댓글이 달리거든요. 근데 어제는 평소보다 몇 배나 되는 굉장히 많은 댓글을 읽어가면서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것을 오래간만에 느꼈습니다. 어제 저한테 용기를 주신 대부분의 구독자 그리고 멤버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요. 이러한 댓글에 너무나 다 굉장히 소중한 댓글인데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리거든요. 하나의 1분만 잡아도 3시간이 걸려서 여러분들 소중한 댓글에 반응을 그냥 하트만 드리는 걸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종목에 대한 특별 방송을 준비했고요. 오래간만에 흥미진진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13F 파일 특집은 안타깝지만 제가 월요일에 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월 15일 준비된 미지움 방송 특별 방송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미지움 특별 방송의 제목은요. 제타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종목을 찾았습니다. 입니다. 과연 얼마나 좋은 종목이길래 제타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기사는요. 제가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직접 작성한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준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제타 관련해서 미준 멤버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공유해드린 정보로 인해 손실을 입으신 분들로부터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아있을 가슴 따뜻해지는 경험을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하루 종일요. 제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리서치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방송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톱니가 진행하는 펀드 스트랏의 웹비나에 직접 참여해서요. 경영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직접 들어봤고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어제는 팟캐스트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타 글로벌의 CEO인 데이비 스타인버그가 다른 채널에 또 등장을 해서 자세한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 두 가지의 팟캐스트 그리고 웹비나를 통해서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득이 있었는데요. 제타를 이끌고 있는 CEO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어떠한 마인드로 이 기업을 이끌고 있는지, CEO의 역량 그리고 성품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따라서 이번에 공매도 리포트 사태를 통해서 제타라는 기업 그리고 경영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이 됐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제 진행됐던 톱니의 펀드 스트랏 인사이트는요. 굉장히 소중한 정보가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제가 작성한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타 주식에 대한 베팅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제타는 당분간 미준 탑픽 종목의 자리를 계속 지킬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과연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모멘텀이 이렇게 하락한 종목을 계속해서 탑픽으로 유지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의 근거가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근거는요.
컬퍼 리서치 주장에 대한 신빙성입니다. 이번에 제타의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난 이유는요. 컬퍼 리서치가 발행한 공매도 리포트의 내용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과연 이 리포트 내용이 사실인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내용인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겠죠. 이번 컬퍼 리서치 공매도 보고서의 경우에는요.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엉뚱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면서 그들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매도 리포트에는요. 제타의 독립감사 회계 법인이 ENY라고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ENY는 언스텐 영이죠. 그런데 제타를 감사하고 있는 회계 법인은 ENY가 아니라 딜로이트거든요. 그리고 ENY는 제타를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 밝혀진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한 기업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공매도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그 핵심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회계상의 조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법인의 이름을 실수로 기입한 점은요. 저로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공매도 리포트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제타가 양방향 계약으로 매출을 부풀렸다. 이 얘기는요. 공급과 수요자 역할을 다 했다는 거죠. 따라서 매출이 굉장히 크게 부풀려진 것이다. 여기에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감사 회계 법인이 그들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누가 감사를 하고 있는지, 딜로이트인지 ENY인지 이거조차도 제대로 기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커다란 실수 아니면 의도적인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된 ENY, 회계법인 언스텐 영은요. 얼마 전에 슈퍼마이크로에 대한 감사 역할을 포기하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 폭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실 텐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3단계를 통해서 폭락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한번 떨어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영진에서 뭐 이렇다 할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대응을 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보고서 제때 제출 못할 거다. 연간 보고서를 연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렇지 않아도 공매도 리포트에서 회계상의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맞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대로 그대로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러한 조작이 드러나니까 우리는 이걸 감싸야겠다. 이렇게 인정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언스텐 영이었는데요. 언스텐 영은 회계법인이죠. 그래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회계를 감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언스텐 영이 얘기했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일 못하겠다. 따라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회계가 완전히 엉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언스텐 영을 이번에 실수로 기입했다. 이거는요. 컬퍼 리서치가 공매도 보고서의 효력 그리고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언스텐 영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강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공매도 리포트에서 제타가 소위 컨텐츠 팜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인수한 기업이 두 개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첫 번째는 애프트니스고요. 두 번째는 아카맥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업에서 나오는 매출이요. 제타 비즈니스의 30%를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근거 없는 주장을 내놓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니까 두 기업이 지금 제타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요. 3%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더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 자산. 이 부분은요. 1%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이걸 확대 해석하면서 뭐 비즈니스가 여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과장을 한 거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요. 두 가지의 결정적인 의혹으로 인해서 컬퍼 리서치는 이번 공매도 리포트를 통해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의도적인 실수 그리고 사실과 다른 거짓 진술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컬퍼 리서치라는 기관이 과연 얼마나 능력 있는 공매도 기관인지 이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공매도 리포트를 굉장히 자주 내놨었는데요. 과연 그 이후에 주식들의 결과는 어땠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컬퍼 리서치와 같은 공매도 전문 기관은요. 그들 자신 혹은 고객들의 공매도 베팅에 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보고서를 발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슈퍼마이크로나 니콜라의 경우처럼 기업의 진정한 치부가 드러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더 자주 가격 조작에 더 취약한 유동량이 적은 주식을 표적으로 삼는다.
이 얘기는요, 공매도 리포트가 나왔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커다란 문제가 있는 기업보다는요, 굉장히 유동량이 적은, 그래서 거래량이 작은 주식을 타겟으로 해서 굉장히 변동성을 극심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공매도 리포트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결국 공매도 리포트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이 거짓이나 부실한 정보로 판명되는 과정에서 공매도 리포트의 희상행위였던 기업의 주가는요,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저명한 공매도 기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간이 아니라 이렇게 좀 이름도 없는 컬퍼 같은 경우는요, 일부러 좀 잘못된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정보로 공매도 리포트에서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의도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 2년 동안 컬퍼 리서치가 공매도 대상으로 지목했던 10개 종목 중에 8개 종목은요, 공매도 발표 5일 만에 주가 손실이 모두 만회됐습니다. 얼마나 그 내용이 부실했으면 이렇게 5일 만에 10개 중에 2개를 빼고요, 나머지는 다 플러스로 전환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애당초 컬퍼 리서치라는 기관은요, 기업 경영상 뚜렷한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주식 유동량이 적은 종목을 타겟으로 삼으면서 매번 빈번하게 공매도 리포트를 발행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통계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10개나 되는데요, 다 2023년 아니면 2014년입니다. 그리고 개수도 비슷하죠. 1년에 한 5개 정도를 타겟으로 삼고 계속해서 공매도 리포트를 내면서 이익을 취하는 이러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공매도 리포트가 발표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요, 주가가 다 회복해 버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다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이렇게 금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결국은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기업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역시도 컬퍼 리서치가 과거에 공모대했던 이 기업들의 최근 현황인데요. 제가 시킹알파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이 10개 종목들이 과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본 거죠. 자, 컬퍼 리서치 공매도 종목입니다. 다 해서 10개 종목인데요. 한 달간의 수익률을 보시면 지금 72%, 40%, 27.7%, 17.9% 굉장한 수익률이 보이고 있죠. 딱 두 종목만 마이너스를 보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제타죠.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이거를 6개월로 한번 바꿔보죠. 그렇게 되면요, 124% 올라간 종목도 있고요. 87.12%, 67.6%, 29.3% 대부분의 종목이 플러스 수익률을 보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YTD로 바꿔도 마찬가지죠. 두 종목은 100% 이상, 그리고 사운드하운드 AI는 무려 200% 가까이 폭등을 했고요. 1년으로 바꾸면요, 이 수치는 더욱더 대단합니다. IREN은 263%, 사운드하운드 AI는 215%, GCT는 13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0종목 중에 지금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한 종목에 불과하다. ACAD, 유일하게 한 종목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컬퍼 리서치가 공매도를 냈을 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도 대부분의 종목이 다 회복하는 추세를 과거에 보여왔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과연 제타라는 기업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타는요, 총 매출을 기준으로 미국 내 상위 100대 기업을 의미하는 폴춘 100 기업 중에 무려 40% 이상이 활용하는 마케팅 플랫폼입니다. 이 얘기는요, 미국 최대 기업, 최고의 기업 100개 중에 무려 40개 이상이요,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제타를 이용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미국 최고의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요, 제가 보기에는 제타의 마케팅 플랫폼이 이들 대규모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는요, 허상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번 공매도 리포트가 발표된 이후에 제타는요, 단 한 군데의 고객사로부터도 컴플레인이나 문제 제기를 받지 않았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700명이 넘는 직원들 중에서도요, 단 한 건의 사직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제타 그리고 제타 경영진에 대한 고객사 그리고 직원들의 신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 만약에 엉망이다, 경영이 좀 편법을 쓴다든지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회계상에 장부상에 문제가 있으면요,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공매도 리포트가 전혀 고객사들 그리고 직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제대로 경영이 되고 있는 확실한 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제타의 기술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타는 2024년 3분기에 포레스터 웨이브가 선정한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 부분을 비롯한 13가지 부분에서 리더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포레스터 웨이브는 누구냐면요. 엄격한 분석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테크 부분에서 구매 결정을 내리는 기업들이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능력으로 인해서 기술 업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테크 기업들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력을 도입을 하잖아요. 뭐 클라우드도 사야 되고 마케팅 툴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믿을 만한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뭐 단편적으로 여기 보시면 지금 이메일 마케팅 부분에서 제타 글로벌이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보다는 제타를 이용해야겠구나. 이들이 지금 가장 강력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제타를 마케팅의 여러 부분에서 최고의 리더 기업으로 선정되고 있다는 사실은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실체에 대해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 믿을 만한 정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요. 제타의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업의 비즈니스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매출도 아니고 순이익도 아니고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자, 현금 흐름이 왜 중요한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기업이 발표하는 어닝 그리고 순이익은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호텔의 총지배인이었잖아요. 총지배인들은 한 빠르면 2년 그리고 길어야 한 4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근무지를 옮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인도네시아의 롬복이라는 곳에 노보텔 총지배인으로 갔을 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총지배인이 독일 사람이었는데요. 이 독일의 총지배인이 떠나면서 저한테 선물을 하나 줬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이 총지배인이 보너스를 한 5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현금 흐름은 5천만 원이 빠져나갔겠죠. 근데 문제는요. 순이익에는 기입을 안 했습니다. 비용 처리를 안 해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새로운 총지배인으로 부임을 해서 제가 일하는 기간에 이 5천만 원을 비용으로 써야 되는 이러한 불리함이 생겨낸 거죠. 따라서 이거는 조작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하는 기간 동안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이 발생한 매출에서 비용을 빼서 그리고 남아있는 게 순이익이잖아요. 근데 비용 처리를 안 하고 그냥 현금만 쓴 거죠. 따라서 불합리하게 제가 이 5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마치 제가 쓴 것처럼 떠안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순이익하고 어닝은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업의 비즈니스 판단 기준은 역시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은요, 영업 현금 흐름의 추세를 보면서 기업 비즈니스의 성장세를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래 도표에 나와 있듯이 제타의 현금 흐름은요, 2019년 회계년도 대비해서 2023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불과 몇 년 전이죠. 2019년 회계년도에는 영업 현금 흐름이 30.5 밀리언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2020년에는 35.5 밀리언으로 늘고요. 2021년에는 44.2 밀리언, 그리고 2022년 78.4 밀리언, 나아가서 작년 같은 경우는요, 90.5 밀리언으로 불과 굉장히 짧은 4년이라는 기간에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굉장한 추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2024년 들어서는요, 단 한 분기 동안, 3개월 동안 만들어낸 영업 현금 흐름이 무려 34.4 밀리언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제타의 현금 흐름을 보시면요, 이 회사가 얼마나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있는지 우리가 단숨에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저는 6가지나 되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번에 악의적인 공매도 리포트에 의해서 제타의 주가가 부당하게 하락했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억울하게 떨어졌건 아니면 합당하게 떨어졌건 문제는요, 제타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과연 한번 무너진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게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다행히 수많은 종목들을 통해서 백테스팅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이동평균선 투자법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동평균선 투자법에 따르면요, 아직도 제타 주식에 대한 매도 신호는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인베스팅닷컴에서 제공하는 단순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 진단을 해봐도 그랬고요. 두 번째로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는 지수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타의 단순 이동 평균선을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단기선이 중기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갔죠. 물론 부정적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기선 그리고 장기선은요, 하락 추세에 있지 않고요. 특히 단기선이 가장 아래까지 떨어져야 그때가 이제 매도 신호거든요. 아직 매도 신호가 나오려면 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단순 이동 평균선은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주가 그리고 현재의 주가의 비중을 똑같이 설정을 하잖아요. 따라서 좀 주가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질 때는 그 반응이 좀 느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지수 이동 평균선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 이동 평균선으로 가서 직접 살펴봐도요,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가장 위에 단기선인 21선, 그리고 중간에 61선, 가장 마지막에 120일, 즉 장기선이 있잖아요. 물론 세 선 모두 아래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단기, 중기, 장기가 유지되면서 매도 신호는 뜨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믿을 만한 이동평균선 투자법에 따르면요, 아직까지 제타에 대한 매도 시점은 다가오지 않았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종목을 고를 때요, 절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저는 항상 상대 평가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요, 제타 주가가 지금부터 올라갈까 아니면 떨어질까,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저는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타보다 상승 여력이 더 많고 하락 가능성이 더 적은 종목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으로 투자 결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답변은요, 제타보다 더 많은 상승 여력이 있고 제타보다 하락 가능성이 더 적은 종목이 굉장히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올려드린 포스팅에서 저는 향후에 제타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종목을 발굴해서요, 이번에 제타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께서 그 손실을 빠른 시일 내에 만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번에 제타의 공매도 리포트로 인해서 투자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번 공매도로 인한 투자 손실을요, 제타 주식에 다시 한번 베팅을 하면서 만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인 계획을 밝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